세법은 지금 개정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혹시 2022년도 33회 시험 대비 공부하셨던 분들은 세법은 내년도에 많이 바뀝니다. 더 많이 바뀌고 또 정부 입법안이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당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법안이 모르는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책이 지금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또 이렇게 하느라고 기본서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미 원고는 다 넘겼고 지금 인쇄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좀 처음에 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14페이지로 되어 있죠. 기본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제1장 조세 기초이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펴놓으시고 제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교재에 있다가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볼 거고요. 줄 그어야 될 부분은 줄 그라고 얘기해드리고 별표시하라고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고 또 제가 PPT로 설명한 그 강의한 내용에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들은 핵심 요약 자료 나갔죠. 그리고 거기에 다 있고 또 그다음에 이따가 제 화면 속에서 강의 중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OX로. 자, 그런 것들도 거기 핵심 요약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 수강생분들은 자료 다운받으셔서 보시는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로 그것의 용도는 뭐냐면 핵심 요약 자료 용도는 그냥 복습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 시간이 없으면 안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복습용으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자료니까요. 일단 화면을 보고 제 강의는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강의하되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 나중에 양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압축된 내용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요약자료 거기 나가 있고 또 여기 제가 강의 중에 물어본 내용 그 문제를 거기 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습용으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 교재를 펴놓으시고 기본서를 펴놓으시고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제1편 조세 총론입니다. 제1편 조세 총론인데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이 내용이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낯설음을 극복하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된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한번 조세 총론 보도록 합니다. 먼저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총론에서 어떤 걸 공부하느냐. 먼저요. 제1편 조세 총론 조세 의미 특징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 의미 특징은 기초 이론만 제가 강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조세냐 이런 거 또 몇몇 특징들 제가 기초 과정에서만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이면 기초 강의에서 강의했어도 시험장 갈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근데 배경적인 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순환이 거듭될수록 생략하고 들어가는데 이 조세의 의 같은 것을 그러면 왜 강의하느냐? 처음에 공부하면서 조세란 게 이런 건 아니냐 이런 거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과 세금이 아닌 것들과 구별되는 것들 한번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가볍게 보면 되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제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분류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조세 분류 이것도요. 처음에는 조세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조세 분류를 통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나중에는 이제 다음 순환부터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만 딱 설명하고 기초적인 것들은 배경적인 것들은 대폭 생략하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기초 과정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징수 방법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건 시험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31회 시험 같으면 용어에서 조세 용어에서 문제가 나왔기도 하고 또 강론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용어 설명 아까 드렸었죠?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하는 데 주체가 된 자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어떤 세금은요. 가만히 있으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 같은 납세무자, 상대되는 개념으로 납세무자예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무자라고 하는데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신고 납부하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또 국세에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데 이것도 역시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 방법은 중요한데요. 33회 시험에서는 강론에서 이 가산세를 알고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이, 기초적인 것이 정답 지문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또 공부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또 확정이 되고요.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성립, 확정, 소멸 이 부분은 시험에서 조세 총론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립에서 29회 시험 때 나왔고요. 확정에서 32회 시험에서 나왔고 또 소멸에서 28회 시험 나왔고요. 또 가산세에 관한 것이 이제 조세 총론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가산세에 관한 것을 알고 있는지를 또 강론에서 물어봤었습니다. 33회 시험에서. 또 그리고 조세 용어 정의에서 이 징수 방법 알고 있는지를 또 31회 때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 분류 이 부분에서는 또 30회 시험 때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또 우리 공부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서, 기본이론, 심화이론 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고, 이번 기본서 기초이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제 이렇게 되어 왔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할 건데 자, 로켓가 빨리 몸 달았어요. 지금 빨리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빨리 공부하는 곳으로 가자고 몸 달았는데 공부하는 곳으로, 자, 우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세의 의미, 특징인데 조세란 게 어떤 거냐,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공부하는데 가볍게 보시면 되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한 가지 강조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세란 게 어떤 거냐, 조세의 정의가 여러분 교재 거기에 처음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줄 글 필요가 없어요. 왜냐, 법령에서 조세의 의의를 정의하고 있으면 우리가 줄 긋고 외워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자들이 조세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줄 긋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만.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요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인데 이것을 충족한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또 쫙 풀어놓은 것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자, 조세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조세의 특징에서 첫 번째, 과세 주체요.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국가도 있고 뭐도요? 지방자치단체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세금은 반드시 국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세금이지, 조세지, 국가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저희 엄마가 굉장히 연로하신데요. 제가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인데 늦게 낳았어요, 또 엄마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늦게 낳은 막내 아들인데 저희 엄마가 이제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고 요즘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침대에 이렇게 그 전기도 좀 올려서 좀 따뜻하게 주무시고 보일러 집안 온도도 좀 높여서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얘기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근검절약, 이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죠. 가스세가 많이 나온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견딜만 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명색이 그래도 세법 강의하잖아요. 엄마, 그
전기세, 가스세 이런 거 잘못된 표현이라니까. 걔네들은 세금이 아니에요, 엄마. 세금은 반드시 국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게 세금이지, 국가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가 알았다고 하면서 금방 또 며칠 지나면 다시 또 전기세, 가스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국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지, 국가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집에서 전기세, 가스세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국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조세 특징 두 번째입니다. 조세 부과의 목적이요. 그러면 국가 지자체가 우리에게 왜 세금을 부과하느냐? 왜 세금을 부과하냐면요, 제1차적인 가장 본원적인 목적은 뭐냐면 재정 수입 조달 목적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이고,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한 얘기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5년도에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습니다. 재정 수입 조달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의 필요성이 더 컸기 때문에 도입됐다. 자, 이런 이유로도 부과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금과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의심이 갈 때가 있긴 있어요. 진짜 유난히 그냥 막 주차 단속 많이 하고 교통 딱지 많이 떼면 이것들이 그냥 돈이 필요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얘네들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오로지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단이다? 아니라는 거. 세금과 구별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화과정에 가면 이것을 써먹을 때가 올 겁니다.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니라는 거. 자, 세 번째로요,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조세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는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재산세나 소득세를 내면서 세무서라든가 지자체로부터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비누 한 장, 수건 한 장 받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냄과 동시에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는 것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조세는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사용료나 수수료예요. 여러분, 사용료는 냄과 동시에 뭔가 사용하게 해주잖아요. 국립공원 입장료,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이런 거 내면은 이용하게 해주죠. 냄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그런데 세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수수료요, 내면은 특정 용역을 대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냄과 동시에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지만, 세금은 냄과 동시에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등을, 또 도로 만들어주고 공 만들어주고 간접적인 서비스는 있지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다는 게 조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수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네 번째로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과세 요건이라는 게 뭐냐?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누가 이 세금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런 것들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오지선다 문제인데 4개가 나왔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네. 다음 중 과세 요건이 아닌 것은 나온 적이 유구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안 나왔어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나왔겠지. 근데 이거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통설적으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이런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무자에게 세금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아이 진짜 나는 시장 마음에 안 들어. 난 재산세 안 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강제적으로 징수합니다. 조세는 사적 자치 원칙이 배제되고 확정된 조세 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 강행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금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낸다, 안 통해요. 세금을 안 내고 버텨요? 체납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해서 공매 처분에 넘겨서 다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이행을 강제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조세의 특징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교양이었습니다. 자, 교양이었고 다음 순환부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조세의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특징은 이제 읽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강의를 했냐고요? 처음이니까 조세와 아닌 것들을 한번 구별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세금은 반드시 국가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지 국가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공과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조세단위다?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세는요 왜 부과하느냐?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 때문에 부과하는 건데 그것과 관계가 없이 법 위반 행위에 오로지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과료 이런 것들은 조세단위다?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용료나 수수료 이런 거 조세입니까? 아니라는 거. 이 정도 한번 구별하고 가시면 되고요. 교양 삼아서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납부 이행 방법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건 제가 계속 강조를 이제 드릴 건데요. 강조를 계속 드릴 건데 보세요. 세금은 어떻게 납부를 이행하느냐 그러면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당연하지. 화폐 경제 시대에 금전으로 납부해야지.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끌고 와서 세금 내고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끌고 와서 세금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요.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학습 목표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의 학습 목표 물납과 분할 납부의 의의를 이게 뭔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또 허용되는 세금들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물납과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아무 세금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용되는 세금들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허용되는 세금을 아시는 게 포인트고 또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 요건과 절차는 나중에 강론에서 배우게 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납,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세 중에서는 뭐만 허용되냐면 절 잘 보셔야 되는데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시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분명히 했어요. 자, 다른 건 안 되고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가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볼까요?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이 됩니다. 분할 납부.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지역자원 시설세 중에서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인데요. 얘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한테 별명 하나 붙여드립니다.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별명 재산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친구인데 친구니까 뭐예요? 유유상종이지. 유유상종.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삼총사.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삼총사 하자 해가지고 저 포함해서 3명이 삼총사가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을 때도 죽이 척척 맞고 그래서 친구가 됐는데 지금까지 평생 친구입니다. 지금도 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에 몇 년 동안 갔다 왔어요. 그래도 어제처럼 만난 것처럼 우리 항상 몇 년 만에 만나도 죽이 척척 맞고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이지. 그런데 친구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이 진짜 쟤는 왜 저러냐 정말. 난 안 가. 이런 것처럼 친구는 유유상종이라 같이 몰려다니는데 다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다. 자, 재산세가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나와 있다 그러면 얘가 안 보이더라도 의뢰이 누가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항상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보이면 그 옆자리에는 원래 재산세가 같이 오게 돼 있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재산세 친구고요. 자, 근데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보니까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재산세 많은 법 규정 내용을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공통점이 많은데,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병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이 빨간 손 이거 지금 인이어라고 그래서 헤드셋에 쓰고서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자,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병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되는 경우에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처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이따 배우는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얼마, 이렇게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같은 무렵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그런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만드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얘가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될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이 됩니다. 또 상속세, 증여세라는 세금도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제가 색깔을 지금 재산세하고 상속세하고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상속세, 증여세 이런 세금들은 이따 소개하겠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 세금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 세금이긴 한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가끔씩 깔려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33회 시험에서 부동산 합계론 문제에서 박스형 세법 문제가 나왔는데 보니까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얘네들이 증여세라든가 얘네들이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던데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어쨌간에 얘네들 몇몇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색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입니다. 뚫어지게 여기를 화면을 보세요. 그리고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면서 오픈북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다음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 우리 랜드 하나 여기 50평촌 오신 분들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아니라 다 합격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분위기들이 굉장히 눈빛이 살아계시고 대답도 잘하시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서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입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또 보세요. 국세 중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어떤 겁니까? 상속세. 상속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국세입니다. 국세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모두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주요 세금들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화면을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요것도 정답은 핵심 요약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핵심 요약 자료 보지 마시고 여기 화면을 보면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개 주요 우리 세금들로 해서 확인해 봅니다. 취득세는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를 큰 소리로 외치시면 됩니다. 취득세 물납 O, X요. X입니다. 허용 안 되죠? 등록면허세 물납 X입니다. 재산세 O 허용됩니다. 제가 금방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허용된다 물납이. 그러면 당연히 응용력을 발휘해야죠. 그러면 다른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알아야죠. 이거는 자 종합부동산세 물납 OX예요. X입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X입니다. 자 32회 시험 때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물납 안 됩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예. 분할납부, 취득세 분할납부 OX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걸 알고 있는지를 다하게 꼬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취득세, 분할납부 허용된다. X입니다. 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물납, 분할납부. 재산세, 분할납부 O입니다. 종합부동산세 O 허용되고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O 허용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안 되는 거지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요건을 갖췄을 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도 사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세는 물납 허용돼야 안 돼요? 됩니다. 증여세 물납 X입니다. 안 됩니다. 분할납부요. 분할납부 상속세 자 O 됩니다. 증여세 됩니다. 자 그래서 된다고 아까 봤어요. 됩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 상속세고. 네, 그렇습니다. 증여세 분할납부만 됩니다. 물납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재산세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 놓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아까 재산세, 고지세, 병기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 시설세 중에서도 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된다는 거 재산세 친구니까 허용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제1절 조세 개념. 자 우리가 1장 조세 기초이론에서 제1절 조세 개념에서 조세 정의 참고로 읽어보시는 거죠. 줄 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세의 특징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3, 4, 5 이런 것들 그냥 교양 삼아서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6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여기를 봅니다.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그래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15페이지 보세요. 6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밑줄은 여기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상속세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이 나와 있죠. 별 표시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세금도 들어있는데 걔네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별 표시해 놓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꼭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별 표시 큼지막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16페이지로 갑니다. 16페이지 제2절 조세의 분류 자 펴놓으시고 또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펴놓으시고 설명을 들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뭔가 회오리 치는 거 보니까 뭐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핵심콕 출제 예상 지문입니다. 자 책을 다 덮어놓고 그대로 딱 놓고 이 화면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공부한 내용은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죠. 내가 이해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그럼 본인은 아냐고요? 본인도 몰라요.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콕 출제 예상 지문입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 지문입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하나한다. OX요. 예? 자 X입니다. 약간 O가 약간 좀 틀린 것 같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지방세에서 물납은 아까 재산세만
취득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허용되지 않고 재산세만 허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이다. O, X요. 네? 자신 있게,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자,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X입니다,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 분할납부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물납이 안 되잖아요. 분할납부만 됩니다. 그래서 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뭐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틀리는 거라든가 모르는 거라든가 이렇게 사소한 거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쪽팔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뭐 다 알고 그러면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때 제가 용기와 희망이 되고, 자, 시험 점수 잘 나오게 도와드리고, 자, 이런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것이 저의 삶의 보람이고 저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이 저의 자랑과 삶의 보람인 거지. 뭐 돈만 생각하고 강의하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근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께 그러면 그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세 분류인데 두 번째, 이 조세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세금들은 어떤 성격의 조세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특성 이것을 파악하고 또 조세 용어를 여러분들이 세금들의 특성과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분류를 통해서요. 시험은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핵심만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세 분류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조세 분류 첫 번째인데 보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다시 합니다, 여러분. 목 운동부터. 자, 계신 곳에서 인강 수강생들도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다시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그리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면 조세 분류 첫 번째 과세 주체예요. 아까 용어 설명드렸죠?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세요. 네, 자,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국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때 국세는 내국세라는 것과 관세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수입하고요, 여의도에 갖다 놓습니다. 자, 하와이 섬 수입해가지고 독도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고, 그래서 관세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국세,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게 내국세인데 국세청에서 담당하고요.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법이 있습니다. 소득세 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국세 특징입니다. 근데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 개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1세목 1세법주의 예외가 된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상속세법, 증여세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두 개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 얘기하는데, 시험에서 중요한 말이냐?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럼 왜 강의했느냐?
처음에 기초과정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국세, 하나의 세법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한번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방세는 여러분요, 지방세는 여러분들이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좀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전에 지방세는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학자들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11개 세금들이 다 들어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그래서 1세목 1세법주의 예외가 됩니다. 취득세법, 등록면허세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11개 세금들이 들어있어서 예외가 된다. 단일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 주체 지방자치단체인데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도 과세 주체가 된다는 거. 그리고 과세 주체를 지방세는 나중에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그래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줄여서 특광도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또 우리 지방세는 이제 오늘 슬슬 배울 건데요,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어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가 과세 주체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속해 있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구,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고요. 등록면허세.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예전에.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이 등록면허세였습니다. 얘는 특별시세가 아닙니다. 그 속해 있는 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강남구에서 부과하고, 취득세는 서울특별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군구세가 있습니다.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그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산세를 시군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시군구세, 재산세요. 자,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도 있는데,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그래요. 우리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과세 주체가 다른데요. 지금 오늘 뭐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편하게 보세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하실 때 모두 같이 계산해서 요거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지방소득세도요. 얘도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그러면 원래는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구,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얘는 생략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드리면,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는 그러면 서귀포 시장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아니면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렇지. 제주 특별자치 도에서는 무조건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가 과세 주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요거만 딱 알면 돼요. 자,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냐는 거.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느냐? 누가 부과합니까?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등록면허세는 누가 과세 주체가 된다? 구, 도. 재산세는 누가 과세 주체다? 시군구. 요거만 알면 돼요. 오늘은 요거만 알고 오늘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국세와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 세금들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전에 다음 국세인 조세로 옳게 짝 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옛날 초창기 문제고요. 지금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자, 외울 필요 없고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대충 주요 세금들,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알게 되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 문제 풀 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세만 골라 써야 되는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리고,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그랬으면 국세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야 되는데 지방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립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없이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절 보세요. 아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배운 지식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잠깐 기다리세요. 객관식이니까 우리 시험은. 자,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자, 다시 물을게요. 선뜻 대답 안 나오는 사람.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입니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하여튼 오늘 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 물어봤더니 재산세가 먼저 한 30% 분들이 재산세를 외쳤는데,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뭡니까? 지방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부세를 골랐어야 되는데 예전에 이렇게 문제가 옛날에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1년을 공부했는데 이 어이없이 이런 문제를 틀린단 말이에요. 주는 문제를 그냥 급하니까 보유 단계 나오니까 부과되는 국세는 봤어야 되는데 못 보고 보유 단계 재산세가 보이니까 아싸 딱 짚고 넘어갔단 말이죠. 자, 이렇게 어이없이 틀리는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 지방세, 국세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네. 준비한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첫 수업이니까 그래도 금주의 유머 한 가지는 하고 갔어야 되는데 오늘 아까 진작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약간 공기가 무거워질 때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고 가야지. 어떤 젊은 애가 스포츠카를 몰고 있죠. 한적한 지방 도로를 쫙 이렇게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뭐가 엄청난 속도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딱 보니까 닭 있죠? 닭이 엄청난 속도로 자기를 쫙 앞질러가지고 막 가요. 그래서 얘가 막 악셀을 밟아가지고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적한 농가 근처에서 닭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농가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일하고 계시죠? 할아버지 겁나게 빠른 닭 보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일하다 말고 얼굴 한번 보고 그냥 일만 하고 있어요. 진짜 할아버지 그 닭 저한테 파세요. 할아버지가 얼굴 한번 보고 또 일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 그 닭 얼마 드려야 저한테 파실 거예요?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보면서 뭐라고 해요? 잡혀야 팔지. 겁나게 빠른다. 자, 국세, 지방세 주연 세금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드가 안 맞아서 안 웃는 사람도 있는데 맞든 안 맞든 제가 필요하면 무조건 합니다. 웃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보시면 한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여기에 5문제에서 여기에 7문제까지 출제가 되죠.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자, 법인세,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독립하게 자세한 내용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안 되고요. 그렇지만 몇몇 특징만 살짝 알고 가시면 되고, 교육세도 세목 이름만 알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안 나옵니다. 세목 이름만 알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독립하게는 안 나오는데 세목 이름은 여러분이 알고 몇몇 특징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몇몇 특징은 독립하게는 안 나오지만, 주세, 아줌마 이슬이 한 병 추가요. 이런 분들, 어젯밤에 이랬던 분들은 주세 내신 건데 술에 대해서 시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독립하게는 안 나오는데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지세 보기에 깔려 나와요. 조세 총론 문제에서. 증권거래세, 주식거래할 때 내는 건데 전혀 시험 관계없죠. 개별 소비세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고, 가전제품 사고, 휘발유 넣고 그럴 때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당연히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농어촌 특별세나 인지세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험 관계없습니다. 지방세에서 취득세는 두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나오죠. 세 문제 나온 적도 있고 재산세 두세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요.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시험에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몇몇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독립한 문제로의 출제 가능성은 낮아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31회 때 독립한 문제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27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주민세 독립한 문제로 안 나와요. 근데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보기에 깔려 나오고 가끔씩 깔려 나옵니다. 자동차세 보기에 나온 적도 있지만 자, 알 필요 없고요. 담배 소비세 시험 관계없고 레저세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의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세와 주민세 정도 추가해서 이 정도 몇몇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세금들 국세지방세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문제 풀 때 국세만 물어보는지 지방세만 물어보는지 그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 분류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보세요. 16페이지 제 2절 조세 분류에서 1.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의 줄글 필요 전혀 없고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 양가로 2번 세목 어떤 게 시험에 중요한지 소개해드렸고요. 17페이지 지방세의 참고고요. 줄글 필요 전혀 없고 세목 어떤 게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지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참고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들 다 교양 삼아서 보시고요. 뭐 광역시의 그 시마학습 바로 위에 보니까 박스에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부과한다. 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18페이지 보시니까 18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 핵심 정리에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경 쓸 거 없고요. 특광도세인 세금 취득세, 구도가 과세주체인 구세고 도세인 세금 등록면허세, 시군구세인 거 재산세 이 3개 과세 지방세 과세주체만 알면 되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2번 있죠? 여기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요? 쉬었다가 자, 그래서 잠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가 조세 분류 완결을 짓고 왜 조세를 분류를 공부했는지를 3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또 배운 것들을 정리해드리고 또 몇 가지 당부 말씀 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3번째 시간 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